2300선대에서 조금 사시고 2200선대에서 좀 많이 사시고 그보다 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진짜 많이 사셔서 좀 분할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아마 7, 8월 달에는 굉장히 싼 가격에 사서 수익을 10에서 20% 정도 이상은 충분히 내실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좋아질 수 있는 업종들을 말씀드렸던 것 중에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뭐 이런 업종들을 말씀드렸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업종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방산, 인터넷 이런 애들은 향후 시장 흐름에 있어서 주요국들이 계속적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 반도체는 모든 산업에서 필수 산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미래의 쌀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모두가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방산 자주 국방을 위해서 유럽과 중동, 특히 유럽과 중동 쪽에서 국방비 지출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최근 핫한 챗 GPT라든지 이런 것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업종들에 대해서 1월 달에 강했던 업종들을 조정받으면 산다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 업종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팀장님, 그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요즘에 또 달러가 또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1,300원을 이제 돌파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뭐 리스크나 위험 요소는 없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예상하는 원달러 환율 경로가 이런 그림이거든요. 1분기 때는 평균 1,320원, 상단 한 1,350원, 7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반등이 왜 나오냐라고 말씀드리면은 금리 인하가 좀 과도했던 게 되돌려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채권 금리와 달러는 좀 반등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기가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이런 와중에 1분기 중에는 2월, 3월 중에는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회복되는지는 아직까지 다 몰라요. 그리고 최근 면세점 매출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아직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기대감들이 후퇴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1,400, 1,450원을 넘어가는 그림은 아닐 것 같고 1,350원, 7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2분기부터는 좀 우하향하는 그림, 올해 연말에는 1,200원 밑으로 가는 그림들을 좀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좀 반등 시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1,320원이나 50원 정도 선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추세 반전이라보다는 쭉 떨어졌다 반등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원달러 환율이 1,325, 50원을 넘어설 때쯤 주식을 사야겠다. 거꾸로 이렇게 컨셉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인트가 몇 개 있죠. 3월 22일 3월 FMC 원달러 환율 1,320원, 1,350원 돌파 시도, 거기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오버슈팅이니까 그때를 좀 매수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게 매수 기회라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들어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 더 올라갈 것 같을 때, 그러니까 2, 3월 달에는 더 올라갈 것 같을 때 좀 매수 타이밍을 늦추거나 아니면은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원달러 환율은 이러다 1,400원 넘을 것 같아 라고 할 때 오히려 주식을 사시고 더 사시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탐욕에서 팔고 공포에서 사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한 1,320원 갔다가 이제 떨어질 거가 만약 예상이 된다고 하면 외국인 수급도 좋아지겠죠. 네, 맞습니다. 외국인 수급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아까 잠깐 매집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같은데, 일단 요 그림을 보시면 요 밑에 그림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23년 들어서 8조를 샀어 라고 하시는데, 외국인은 2022년 7월부터 17조 5천억 18조 가까이 샀어요. 알게 모르게 샀습니다. 근데 왜 알게 모르게 샀냐? 외국인이 산다라고 해서 시장이 쭉쭉 뻗어갈 것 같았지만 시장이 그렇게 뻗어가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은 지금 선물 포지션, 그러니까 시장 방향성에 대한 베팅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그냥 밑에서 꾸준히 모아가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22년부터 22년 7월까지 6월까지 팔았던 것만큼 다 샀어요. 최근 들어서. 근데 보유 비중은 이때만큼 올라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조심조심 사고 있는 거죠. 저가에. 어떻게 사냐?
2200선이 깨졌을 때 한 6조 4천억 정도를 샀고 이때 한 270포인트 정도가 올랐어요. 그리고 9월 한 달 동안에 2조 5천억밖에 안 팔았습니다. 근데 410포인트가 빠졌어요. 270포인트 올랐는데 410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2130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또 삽니다. 7조 6천억을 샀어요. 2500포인트 터치하니까 차익 실현해서 1조 7천억 정도를 12월 한 달 동안에 팔았어요. 그때 이때 320포인트 빠졌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2180까지 떨어졌죠. 또 2200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또 삽니다. 8조를 샀어요. 지금 2480포인트, 2450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 흐름들을 보면 조금 매도 우위 산다라고 하더라도 1000억 미만으로 사고 있어요. 아마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채권금리가 반등을 하고 달러가 반등을 하게 되면은 외국인은 좀 일시적으로 좀 차익 실현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살 때는 270포인트 많이는 370포인트 올랐는데 일부만 1조 7천억 뭐 2조 5천억만 팔았는데 코스피가 410포인트 320포인트 이렇게 막 급락을 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매수 주체가 없어요. 아.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떨어지는데 그래요? 매수 주체가 없으니까 외국인이 6조, 8조 사면은 300포인트 오르는데 외국인이 한 1조 7천억, 2조 5천억만 팔아도 훅훅 떨어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에는 외국인 수급에 좀 집중을 하시고 외국인이 더 사기보다는 좀 매도할 가능성, 그러니까 팔고 떠나는 그림이 아니라 8조를 샀는데 그중에 4분의 1만 팔아도 시장이 크게 휘청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그림 보시면은 외국인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일부 정리하고 많이 떨어지면 사고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작년 7월부터. 그러면서 지수는 박스권 등락만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저점에서부터 최근까지 17조 5천억을 산 거예요. 계속 매집을 하는 거예요. 네. 모아가고 있는 모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아마 향후 시장 흐름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셔도 돼요. 지금 사셔서 물릴 수는 있죠. 네. 한두 달 정도 막 힘들 수는 있어요. 결국엔 수익이 날 거긴 한데 저는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단기적으로는 매수 기회가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거나 좀 주식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일부 정리하셔서 싸게 살 기회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외국인들이 뭐 환율이나 뭐 FOMC나 이런 리스크가 좀 사라졌을 경우에 그쵸. 다시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대형주 위주로 맞죠. 먼저 투자를 하게 네. 될 거고 삼성전자 같은 그렇죠. 네. 1월 달에 보시면은 대형주 위주로 그냥 시장이 쫙 끌어당겼어요. 맞아요. 삼성전자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번에 시장이 지금 코스피가 2450, 2480 왔다 갔다 할 때 바로 2500, 2600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럴 때 다시 1월 달 증시 흐름들을 한번 천천히 곱씹어 보세요. 그러니까 1월 달 증시 흐름들은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해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흐름들은 이때 들어왔던 기대감들이 하나둘 현실화되면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코스피가 와 이은미 팀장 당신이 말하는 거 알겠어. 지금 부담스럽다는 거 알겠는데 야 이러다가 갑자기 2600, 700 가면 어떡해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그러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네. 자, 코스피가 지금 12개월 선행 PER이라는 밸류에이션 레벨이 12.7배, 12.8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투자를 하려면 PER이 13배, 14배, 15배를 가든지 아니면은 이익 전망이 드라마틱하게 올라와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익 전망은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2월 17일 기준으로 업데이트한 건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이게 더 떨어져서 190까지 떨어졌어요. 190까지. 자, 그럼 두 가지 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14배, 15배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자, 과거 흐름을 볼게요. 많은 분들이 한국 증시가 저평가됐다라고도 하시면서 그래도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저도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거 흐름들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PER 13배로 넘어선 거는 딱 한 번이고요. 돌파 시도 자체가 두 번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는 2007년 7월 달에 13배 돌파 시도했던 때인데요. 이때를 보면은 13배 돌파 시도 막 하다가 와장창 깨져서 코스피가 2000선 근처까지 갔던 게 지금 1630까지 한 달 만에 400포인트 가까이가 막 폭락을 했던 거죠. 그리고 PR은 12.9배, 13배까지 갔다가 10배 초반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바닥을 잡고 쫙 올라가면서 역사적으로 좀 넘어섰던 시점이 한 번 있었고요. 2020년 8월에도 한 번 13배를 돌파 시도했죠. 13.3배까지. 근데 이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보니까 4개월 동안 박스권 등락만 했어요. 2270에서 2400. 130포인트의 좁은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면서 밸류에이션은 쭉 떨어져서 11배 초반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줬거든요.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서 시장이 올라가는 것보단 좀 내려갈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케이스가 이런 경우죠. 박스권 등락. 이익 전망이 올라와주면서 밸류에이션은 박스권 등락만 해도 이익이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PI 13배 넘는 게 11배로 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어내고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케이스일 거고, 좀 불안한 게 2007년 7월 때처럼 가격 조정이 있는 경우죠. 자, 요걸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2007년 7월 달에는 실적 전망이 쫙 올라가다가 멈추면서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2020년 8월 달에 왜 기간 조정이 있었냐면 이익 전망이 쫙 올라가는 그림이었거든요. 즉 가만히 있어도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환경이면은 기간 조정을 거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밸류에이션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가격 조정 일부는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은 코스피가 2280선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데 저는 2300선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라 하더라도 2300선 지지력 테스트 또는 전저점 지지력 테스트가 있으니까 저는 좀 2300선대에서 조금 사시고 2200선대에서 좀 많이 사시고 그보다 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진짜 많이 사셔서 좀 분할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아마 7, 8월 달에는 굉장히 싼 가격에 사서 수익을 10에서 20% 정도 이상은 충분히 내실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저의 이익 그 추정치 그걸 좀 감안했을 때 13배 이상을 보기는 좀 어려운 어렵다. 거고, 네. 그러면 2700, 2800을 단기적으로 가긴 어렵다. 가긴 어렵다. 그게 밸류에이션을 좀 어느 정도 내려놓고 이익 전망이 좀 올라와주는 그림이 나와야지 그 다음 스텝을 고민할 수 있는 거지. 네. 지금처럼 이익 전망이 떨어지는데 밸류에이션 레벨업, 특히 채권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반등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PER이 더 높이 올라가긴 좀 어려워요. 그런 구간들이 단기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싸게 살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하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할 필요 없고. 네, 맞습니다. 조급할 필요 없다. 그래서 조정이 오고 또 이렇게 환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 수급도 좀 고려해서 네. 뭐 이제 조금 이렇게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지점들 2,300 뭐 이렇게 올 때는 뭐 대형주도 좋고 네. 외국인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살 맞습니다. 것들 코덱스도 좋고 네, 맞습니다. LG 엔솔, 맞습니다. 네이버 캐커 이런 것도 네, 좋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 좀 집중적으로 사면 좋겠군요. 네,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 제가 뭐 맞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코스피가 지금 2,450, 80선에 있는데 2,300선대 들어가면은 현금이 10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럴 때 한 10% 정도를 사시면 어떨까? 떨어질 때마다 10% 정도. 그러다가 2,200대로 툭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한 30% 정도 사고 2,200까지 깨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자금들을 집행을 하면서 좀 떨어질 때마다 주식 비중을 더 늘려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저보다 시장을 더 좋게 보시는 분이라면 이거를 좀 밴드를 높인다 하더라도 좀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